안녕하세요. 김승엽입니다. 키워드 아레나 프로그램 클라이언트 쪽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해서 서버는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이제 편집 가능한 형태로 만들었고, 이제 이거랑 통신해서 작업하는 이제 클라이언트 모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클라이언트 모드는 지금 1단계까지밖에, 스텝 1까지밖에 안 했거든요.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현재 아마 이렇게 생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보여줬던 채팅만 됐던 것을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제가 만든 거 보여드리면 닫을게요. 보여드리면 테스트에 이렇게 바뀌었죠. 프로그램이 이렇게 오늘 이제 작업해서 이렇게 만들 겁니다. 그럼 이제 서버랑 서버에 접속하는 거니까 이렇게 움직이면 그죠? 서버에서 움직이든 클라이언트에서 움직이든 이렇게 처리되게끔 하는 요런 작업을 이제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이제 그 서버에 있는 요 키워드 레이아웃, 그죠? 키워드 레이아웃이라는 이 클래스는 그대로 사실 갖다 써도 됩니다. 그죠? 다를 게 별로 없으니까 이거 그대로 갖다 써도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복습 삼아 또 복습 효과도 있게 하려면 그냥 처음부터 제가 다 만들도록 할게요. 그냥 복사해서 집어넣어도 되는데, 그리고 좀 바뀌는 부분만 바꿔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실습할 때 효과가 떨어지니까 저도 이제 순서대로 한번 쭉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서버는 요거 그대로 쓰고요. 클라이언트를 이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 실행해 보면요. 우리가 이제 0.01 이러면 제가 0.01로 좀 바꿔놨는데 0.01은 여기까지 되어 있었어요. 그냥 접속해서 채팅만 되는 거죠.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쓰면 그죠? 채팅하는 것까지만 작업이 되어 있었고요. 그 밑에 여기 레이아웃 붙여서 하는 작업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피드백 주시는 분이 있거든요. 너무 작다. 근데 지금 제가 녹화하고 캡처해서 올릴 때 이게 커지면 화면에 다 안 나와서 문제가 돼서 제가 작게 하는 것 뿐이고요. 사실 이제 이런 작업할 때는 이런 창이 더 큰 게 낫겠죠. 그래서 서버든 클라이언트든 여러분들은 더 크게 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제 녹화하고 뭐 캡처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작게 하는 거지 이렇게 작게 하는 이유는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더 크게 하셔도 돼요. 일단 이제 클라이언트 쪽에도 여기 레이아웃 표시가 돼야 되니까 레이아웃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화면 작업은 넓히시면 돼요. 제가 하는 것처럼 똑같이 안 하셔도 됩니다. 요건 그대로 두고 이제 영역 잡으려면 픽처 컨트롤 쓰면 되죠. 픽처 컨트롤 넣어서 크기는 얘랑 맞추면 되네요. 폭은 그죠? 이렇게 맞추고 앞정렬하고 그 다음에 높이는 조금 다르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속성은 보일 건 아니니까 false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렉트는 뷰렉트라고 했죠. 뭐 이름은 뭘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뷰렉트. 자기 나름의 이름을 썼으면 그 이름만 잘 기억하셔서 제가 뷰렉트라고 적는 곳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이름 적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화면에 나오지 않겠지만 뷰렉트라는 이 좌표를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뭐 실행해봤자 아무런 뭐 보이는 건 없습니다. 그냥 공명만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키워드 레이아웃 윈도우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이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제 키워드 레이아웃 윈도우를 한번 작업해 볼게요. 제가 다 칠 건 아니고요. 이미 만들어진 게 있어서 좀 가져다 쓰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막 1시간씩, 뭐 2시간씩 막 이렇게 걸리니까 그것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조금 필요한 부분도 제가 가져다가 쓰면서 기존 거랑 이제 비교하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프로젝트에서 클래스 마법사 들어가 가지고요. 여기 클래스 추가했죠. 여기서 여기 클릭하면 이제 MFC 클래스 뜨죠. 여기 눌러서 시윈도우 기반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키워드 레이아웃이죠. 레이아웃 맞죠? 윈도우 이렇게 이름 줬었죠. 키워드 레이아웃 윈도우 완전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이네요. 이렇게 하고 확인. 자, 우리가 딴 건 안 써도, 딴 건 이제 베이스 클래스가, 그러니까 LX 스크롤 뷰가 다 제공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여기 이제, 여기 똑같이 마우스 클릭하는 건 무조건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정도는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미리 넣어 놓을게요. 그러면 리플레이스 할 때 더 많은, 맞아. 그냥 할게요. 나중에 필요할 때 넣겠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그 헤더 파일을 LX 스크롤 뷰를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래서 LX 스크롤 뷰 .h 그리고 요걸 이제 이 스크롤 뷰를 베이스 클래스가 C 윈도우가 아니라 C 스크롤 뷰로 쓸 거고요. 객체 파괴자는 어차피 안 쓸 거라서 지우겠습니다. 지우고요. 그다음에 CPP 쪽으로 가서 키워드 레이아웃 윈도우 .cpp로 가서 여기도 여기 윈도우로 되어 있는 것만 이렇게 싹 바꿔주시면 돼요. 만약에 그 메시지 넣었으면 또 C 윈도우가 여러 번 바꿔야 돼서 귀찮아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해놓고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베이스 클래스가 C 윈도우에서 LX 스크롤 뷰가 됐으니까 뭐 스크롤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자동으로 이제 다 처리 되겠죠. 확대 축소하는 것도 자동으로 처리되고 공간적인 측면 이거 디스플레이 안 지웠네요. 공간적인 측면은 요거 하나 넣어주시면 되죠. 요거 그죠? 그래서 그 실제 작업 영역은 폭이 1280이고 높이가 720인 그런 영역을 쓰겠다. 더 크게 하고 싶으면 더 크게 하시면 됩니다. 이거 안 적으시면 기본적으로 600이 500으로 처리될 거고요. 이렇게 적으면 이제 공간이 넓어집니다. 그리고 줌하는 기능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기본은 0입니다. 근데 내가 줌 쓰고 싶으시면 여기 이제 1이라고 넣어주시면 줌 모드가 동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다 일일이 치실 필요는 없는 게 예를 들어서 서버랑 비교해 보면서 작업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버는 이런 그 노드 관리를 유저 키워드 인포라는 걸 가지고 그 작업을 했어요. 그죠? 이거 했는데 클라이언트는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이냐를 이제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요걸 가져와서 쓸 건데요. 클라이언트 이제 이 LXNRUD는 그 소켓에서 접속한 사용자 정보인데 지금 우리가 그걸 갖고 있지 않잖아요. 갖고 있지 않으니까 이제 이거는 당연히 에러 나겠죠. 근데 이걸 우리가 주소는 몰라도 그러니까 대상의 실제 값은 몰라도 이거의 주소 값은 우리가 키로 사용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키워드 우리가 전송할 때 보시면 우리가 인코드에서 보낼 때 뭘 보냈냐면 유저 그러니까 그 아까 이 첫 번째 그 유저 주소 있죠. 그거를 그냥 정수값으로 바꿔서 보냈어요. 왜냐면 사용자를 구분하는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이게 어떤 거냐면 내가 내가 등록한 키워드만 내가 움직일 수 있고 나중에 변화도 줄 수 있게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든 건지 딴 사람이 만든 건지는 서버는 알 수 있어도 클라이언트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노드가 누가 만든 거다라는 걸 구분할 수 있게끔 그 사람의 주소를 정수값으로 바꿔서 키값처럼 보내놨어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로그인하면 키값을 받도록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키값이랑 자기 이제 구별 아이디랑 아이디가 이제 자기 구별 주소랑 그 다음에 레벨, 그쵸? 자기 사용자 등급 이걸 받도록 우리가 저번 시간에 서버에서 작업을 미리 다 해놨잖아요. 이제 그 용도로 쓰기 위해서 시작할 때 이제 받기 때문에 이제 그거랑 우리가 보내준 이 사용자 구별키랑 비교해서 이게 같으면 자기가 등록한 키워드고 이게 다르면 자기가 등록하지 않은 키워드다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수값을 보내줄 거기 때문에 이 정수값을 이제 저장해야 될 공간이 필요하니까 클라이언트는 이제 이거를 포인터로 안 하고 uint 32로 그죠? 유저키라는 이름으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자 키죠. 사용자 구별 키를 하나 쓰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가 사실은 노드는 얘가 노드가 될 거니까 그냥 자기가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자기 주소인 거고요. 실제 내가 이제 어떤 노드를 움직였어요. 자기 거라고. 자기가 등록한 거죠. 노드를 움직였는데 키워드를 움직였는데 이 움직인 걸 서버에서도 똑같이 같은 놈이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움직인 걸 서버가 어떻게 알지? 이렇게 이제 서로 뭔가 동기화될 수 있는 어떤 정보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버에 어떤 걸 받는 거가 중요하니까 내가 이 노드 정보를 받을 때 뭐도 같이 받았냐면 서버가 이제 그걸 구별할 수 있도록 이제 그 각 노드 정보에다 뭘 담아줬냐면 서버 쪽에 있는 애의 주소 있죠. 그죠? 노드 주소를 담아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서버가 이제 스트리머로 보낼 때 유저 키랑 노드 키를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줬어요. 왜냐면 클라이언트가 뭔가를 바꿨을 때 서버 거 중에 뭘 바꿨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그 노드 주소로 같이 제가 보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뭘 하냐면 원래는 없었지만 여기다가 노드 키라고 하나 더 그러니까 서버에서 보내준 정보를 이렇게 미리 가지고 있는 거예요. 노드 키. 키보드가 왜 이러지? 노드 키.
얘가 노드 구별키입니다. 서버 측 노드 구별키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 정보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서버는 사용자 정보 갖고 있는데 클라이언트는 자기가 로그인 정보만 갖고 있는 거지 내가 누군지 이름조차도 몰라요. 왜냐면 서버가 다 갖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서버에서 보내줄 때 뭘 보내줬으냐면 이제 사용자 정보가 없으니까 이름을 구성해서 보내줬어요. 이렇게. 그죠? 이름 길이랑 이름을 보내줬어요. 그럼 이제 이 유저 정보가 이제 뭐 레벨이 뭐냐 이런 거 다 있던 정보에서 뭘로 바뀌었냐면 그냥 단순히 이름 길이랑 이름만 알는 정보가 바뀐 거죠. 그래서 이제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이제 사용자 정보가 없으니까 그냥 단순히 이제 사용자 정보를 이름으로만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용자 정보를 이제 LX 스트링으로 쓸 겁니다. 요거 이제 LX 스트링 쓰려면 여기 인클루드가 필요하겠네요. 그죠? LX 스트링. 어차피 LX 스트림도 쓸 거라서 미리 넣어놓을게요. 받아야 되니까. 스트림 둘 다 넣어놓겠습니다. 해놓고 여기다가 유저 네임이라고 할까요? 유저 네임. 사용자 키워드를 추가한 사용자 이름 정보 이렇게 들어가고요. 키워드는 어차피 문자로 날라올 테니까 그대로 받으면 되고요. 렉트도 그대로 렉트 SB로 날라오니까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서버랑 비교해 보면 서버랑 구조체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서버는 그러니까 주소로 자기 클라이언트 정보가 있으니까 요거 하나로 다 대체가 되고 자기 노드니까 자기 노드는 주소로 쓰면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죠? 이름도 여기 들어 있고 그죠? 그러니까 상관없죠. 근데 키워드는 여기 있고 요거는 고유 정보잖아요. 요 두 개만 클라이언트랑 서버가 일치하고 요거 한 개가 결국은 세 개로 바뀐 거죠. 이렇게 세 개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어차피 이제 구별해야 되니까 중요한 건 클라이언트에 무슨 정보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조건 서버 쪽에 있는 정보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서버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클라이언트한테 다 내려다 보내주면 그게 다 이제 해킹의 원인이 되고 크래킹의 원인이 되니까 최소한의 정보만 내려 보내주고 그리고 서버에 어떤 걸 쓸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만 클라이언트한테 보내주고 모든 정보는 서버에서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주소를 이렇게 내려 보내준다고 해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한테 그 정보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럼 나중에 이제 보낼 때 이거를 프로토콜에 실어서 보내주면 서버가 이제 이걸 보고 판단하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이게 무조건 주소라고 서버 측에서 쓰지 않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잘못 보낸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조작해서 보낸 걸 수도 있으니까 서버 측에서는 그 사람이 실제 로그인했을 때의 정보랑 다 비교할 거니까 이 정보를 클라이언트가 잘못 보내서 보낸다고 하더라도 서버 측에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일단 이제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이제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거 노드를 관리할 수 있는 링크드 리스트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더블 링크드 리스트랑 이 세 가지를 미리 넣을게요. 우리가 사실 이제 프라이빗나 프로텍티드라는 같은 속성이죠. 근데 상속일 때는 프로텍티드가 의미가 있어서 어차피 지금 여기서 더 상속받을 건 아니지만 그냥 저는 보통 상속 개념을 가진 클래스는 프라이빗보다는 프로텍트를 더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것 뿐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프라이빗 쓰시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더블 링크드 리스트도 써야 되니까 또 들어가야 되겠네요. LX 이렇게 들어갔고요. 그죠? 요게 이제 LX가 아니죠? 요거네요. UKI. 그러니까 요거는 이 노드들을 관리할 더블 링크드 리스트 구조체죠. 그죠? 더블 링크드 리스트고요. 그 다음에 이거 왜 일어나지? 이게 인텔리전트가 가끔씩 동작을 이상하게 할 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다시 검사 가서 파일 다시 검사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이브를 미리 눌러놓고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세이브 눌러놓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 더블 링크, 그러니까 이 노드 관리할 연결 리스트고요. 키워드 정보를 관리할 연결 리스트고, 얘는 이제 마우스로 선택된 키워드 정보이고요. 얘는 이동거리 계산을 위해서, 그죠? 좌표를 저장할 변수인 거죠.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 들어가야 될 정보가 뭐가 있냐면,
어, 이게 서버하고 클라이언트 공통도 있고요. 그냥 클라이언트에만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정말 여러 정보. 현재 내가 그 키워드들이 쭉 등록이 되면 이 키워드들 중에서 어떤 게 내 건지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등록한 건지. 그걸 알아야지 내가 선택할 수, 뭐 이름만 보고 나는 알 수 있어도 실제로 그게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는 사실 시스템만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버 측에 내가 로그인할 때 내 키 뭐야? 라고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 정보를 받아와서 이 클래스가 관리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 myKey라는 변수를 하나 32비트 그죠 변수로 하나 이렇게 적어 놓을 거고 이건 이제 내 키를 이제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로그인했다고 내 키를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서버한테 물어봐야 돼요. 왜냐면 그 키는 서버가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받은 것을 여기다가 이 클래스에다가 여기다 저장해 둘 겁니다. 키 받으면. 그리고 레벨도 여기서 받을 거예요. 0이 손님인가? 6 이상. 그쵸? 0이 손님이죠. 그래서 여기 등급도 받아서 여기서 관리할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든 내가 등록한 키워드가 아니라도 내가 로그인 했는데 내가 어드민이에요. 그럼 그거 옮길 수 있게 하겠다고 했었잖아요. 운영진 이상이면. 운영진하고 VIP하고 그죠? 관리자는 움직일 수 있게 무조건 그렇게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 레벨도 내가 알고 있어야지 뭐죠? 자기가 만든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키워드를 움직일 수 있게끔 하려면 두 가지 정보를 이 키워드 레이아웃이 갖고 있게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LX 스트림은 서버가 그 스트림으로 모아서 데이터 보내주잖아요. 노드 정보를 한 개의 덩어리로 메모리로 보내주죠. 그거 우리가 받아서 다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풀 때 사용할 겁니다. 서버가 전달해준 스트림 데이터를 분해하는 객체죠. 분해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요 놈을 쓰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필요한 것들을 일단 넣으면서 필요한 걸 이제 차근차근 넣을게요. 일단 마우스 메시지 3가지 3종 세트 집어넣어야 되겠죠. 우리가 저 작업을 하려면 메시지에 가서 L 버튼 다운, L 버튼 업, 그 다음에 마우스 무브. 3가지 다 쓰입니다. 마우스. 이렇게 3개를 추가했어요. 그죠? 여기 보면 이 3가지가 이제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레프트 다운, 레프트 업, 그 다음에 마우스 무브. 이렇게 3가지를 저장을 했고요. 추가를 했고요. 그럼 여기다 이제 작업을 할 겁니다. 일단 필요한 것들부터 먼저 넣을게요. 필요한 것들이라고 하면 먼저 이제 연결 리스트 우리가 추가했잖아요. 여기 연결 리스트를 추가했는데 노드가 그러면 파괴될 때 그죠? 실제 우리가 추가한 추가 정보들을 지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더블 링크드 리스트는 안에 무슨 데이터가 저장될지 모르니까 노드 지우는 것까지는 자기가 하지만 그 노드에 추가된 데이터는 스스로 지워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결 리스트 소개할 때 어떻게 한다 했어요? 연결 리스트 지울 때, 그러니까 생성할 때 생성자에다가 각 노드에 있는 항목들, 추가된 항목들을 지울 때 어떻게 지울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함수를 만들어서 사용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도 똑같습니다. 서버에서 하신 것처럼 클라이언트도 똑같이 이렇게 쓸 거예요. 이렇게 쓰시면 이제 노드에 추가된 데이터가 여기로 넘어오죠. 그죠? 그러니까 노드에 추가된 동적 메모리를 해제하는 함수. 그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지울 것인가, UKI 그 스타일로 지울 것이다 이렇게 캐스팅을 해서 이렇게 지우는 거죠. 지금 뭐 이렇게 한 번에 적어도 되는데 2줄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놓고 우리가 키워드 리스트를 생성자 쪽에서 그죠? 초기화할 때 이렇게 콜론 찍어서 초기화하죠. 키워드 리스트 해놓고 생성자에다가 뭘 넣어주시면 되냐면 키워드 인포 이놈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제 이 연결 리스트가 자기가 삭제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워야 될 것인지를 일일이 명시하지 않아도 내가 이 함수 넘겨놨으니까 노드 지울 때마다 이 함수가 호출되면서 얘는 자동으로 지워집니다. 이게 이제 우리 이제 C 언어에서 함수 포인터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함수 포인터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게 좋습니다. C++에서는 이게 이제 오버라이딩 개념 쓰는 다형성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사실 요거 하나 하고자 하려고 연결 리스트도 상속을 받은 다음에 오버라이딩 걸어서 이렇게 하는 건 오히려 더 불편해요. 그래서 제가 써보니까 그냥 상속 받아서 또 클래스 생기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사실 삭제할 때만 딱 함수 하나 더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상속 개념 쓰는 것보다 다형성 쓰는 것보다 제가 봤을 땐 그냥 함수 하나 딱 만들어서 그 함수를 이렇게 넘겨줘서 알아서 지울 수 있게끔 이게 사실 오버라이딩 효과를 내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주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제 그 엘버튼 다운 쪽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엘버튼 다운은 사실 그 서버랑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겠죠. 얘도 얘부터 먼저 하셔야 됩니다. 여기 투두가 잘못 들어갔죠. 그러니까 원래는 투두 위치 들어가는 게 맞는데요. 저는 이제 여기에 이제 뭐가 있다고 해서 논리적 마우스 좌표를 갱신하는 게 여기에 스크롤과 확대와 관련된 스크롤 또는 확대와 관련된 마우스 좌표 갱신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에서 해줘요. 지금 제가 만든 쪽에서. 그러니까 이것보다 위쪽에 하시면 그게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로 나오기 때문에 항상 이 함수를 먼저 호출하고 하셔야 돼요. 실제 그 C 윈도우가 제공하는 온 엘버튼 다운은 위쪽에서 작업하는 게 맞고요. 제가 만든 스크롤 뷰는 그 작업을 여기 넣어놨기 때문에 요거 하시고 밑에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제 우리가 그 엘버튼 다운 체크할 때는 그 드로잉의 반대 방향으로 테일부터 이렇게 쭉 작업을 하시면 되잖아요. 서버랑 똑같으니까 가져와서 서버 거 가져와서 보여드릴까요? 그렇게 바꾸는 게 낫겠다. 서버 쪽에서 우리 사실 거의 같아요. 이렇게 가져올 건데 뭐가 필요 없냐면 이 셀렉티드 인덱스는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이제 클라이언트가 준 거 받아서 처리하기 위해서 쓰는 개념이라 사실 얘가 이제 뭐 이런 건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되고 보면 이제 테일에서 얻어와서 각각의 좌표를 이제 마우스 체크해서 셀렉티드 아이템 체크하고 무브하고 이건 서버랑 똑같죠.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클라이언트에서는 서버랑 다른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여기까지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가는 게 뭐냐면 클라이언트는 자기가 등록한 그 항목만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등록한 것만 움직일 수 있어야 되고요. 자기가 등록한 거 움직일 수 있어야 되죠. 그러면 뭘 체크해야 되냐면 일단 그 키가 내 거랑 같은지 비교해야 돼요. 아까 제가 이 여기서 마이 키를 가지고 이제 자기 키를 저장해서 쓰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해당 노드에 각 노드에 보면 뭐가 있냐면 지금 P에 뭐가 있냐면 P에 유저 키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랑 뭐가 같아야 되냐? my key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있어야지만 무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자신이 등록한 키워드만 움직일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자신이 등록한 키워드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서버에는 없는데 클라이언트는 요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도 들어가야 되냐면 클라이언트는 하나 더 있어요. 자기가 등록한 거 아니더라도 자기가 로그인했을 때 로그인 레벨 자체가 그죠? 여기 로그인 마이 레벨 있죠. 레벨이 6보다 같거나 크면 그 운영진 이상이니까 움직일 수 있게 한다고 했죠. 어차피 서버에서 한 번 더 체크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게 아니더라도 돼야 되니까 여기 어떻게 하냐면 나의 레벨이 6보다 같거나 큰지 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기다 OR을 이렇게 걸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해주는 거죠. 무조건도 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뭐냐면 내가 키워드이거나 자신의 등급이 운영진 이상인 경우에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가 만족을 해야 되는 거죠. 먼저 그러니까 내가 등록한 키이거나 키워드이거나 아니면 내 등급이 운영진 이상이거나 인 거죠. 이상인 경우에만 이제 영역 체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만족하지 않으면 영역 체크 자체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해서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이 되는 경우에만 영역 비교를 해서 자기 거니까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코드가 이제 서버에는 없는 코드죠. 이제 클라이언트 쪽에서 이렇게 처리가 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업하는 코드는 서버 거랑 한번 비교해 볼까요? 업하는 코드도 서버랑 클라이언트가 거의 비슷한데 클라이언트가 더 간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위로 가야 되겠죠? 얘는 캐시렉트 같은 거 필요 없을 테니까 그죠? 캐시렉트는 서버가 쓰는 개념이죠. 그리고 이게 캐시렉트에 업데이트하는 코드도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안 쓸 거니까 그죠? 요렇게만 있으면 되겠네요.
얘는 이제 선택되는 게 있는지 체크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선택된 거 있으면 널로 바꿔주고, 리드로 건 다음에 바뀐 거, 그 다음에 서버로 뭐 하는 겁니까? 보내기 위해서, 서버한테 보내줘야 서버가 반영을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움직였다고 나만 보이면 안 되잖아요. 서버로 보내서 서버에도 갱신되고, 그 다음에 접속된 모든 사용자들도 갱신해야 돼. 이래 되면 나한테도 갱신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리드로를 안 하셔도 서버 쪽에서 보냈으면 리드로 돼서 나한테 들어올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부분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사실 안 하는 게 조금 더 이득이겠죠. 왜냐면 어차피 이걸 보내면요. 이걸 보내면 서버가 갱신 메시지를 다시 나한테 줄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다시 리드로를 해야 되는 거니까 한 번 더 손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즉각적인 반응을 위해서는 요게 좀 저는 이렇게 둘게요. 근데 해보시고 요게 꼭 필요한 건 아니니까 필요 없으면 안 하셔도 돼요. 그 정도 반응 속도는 괜찮다. 아니면 뭐 연결이 안 되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는 움직이는 게 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거는 사용자가 원하는 쪽으로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낫겠네요. 요건 일단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무브 쪽 바꿔볼게요. 무브는 똑같을 것 같아요. 서버랑 클라이언트가 차이 날 게 없죠. 그냥 움직이면 되는 거라. 무브 때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지는 않죠. 왜냐면 내가 움직일 때 다른 상자가 노드를 움직이면 걔가 움직이면서 같이 이렇게 꼬일 수 있겠네요. 오, 그러면 문제가 되겠네. 이거는 바꿔야 되겠네요. 제가 이거 테스트 제가 혼자 해서 이게 안 나왔나 보네. 지금 말하면서 보니까 이게 바뀌겠네요. 이거 위험하네. 서버는 노드를 안 지우니까 괜찮은데요. 클라이언트는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 노드를 다 밀고 다시 작업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나중에 다음 버전 할 때 수정하도록 할게요. 이건 잘못된 거네요. 왜냐면 클라이언트가 서버에서 바뀌면 노드를 밀고 다시 들어올 텐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노드가 업데이트 되면서 이게 주소가 잘못된 게 되겠네요. 그럼 문제가 될 겁니다. 같은 여러 명의 사용자가 동시에 이제 움직이게 되면 이거 100% 문제가 되겠네요. 그럼 요거는 좀 받는 쪽을 좀 지능적으로 바꿔서 이게 문제가 안 되도록, 왜냐면 내 거니까 안 지워지도록 하도록 좀 잘 해야 되겠네요. 요건 내가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따로 한번 다룰게요. 이것만 해도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일단은 이렇게 하고 이제 뭐 바뀌는 건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요. 얘가 문제 해야 되죠. 말하다가 제가 잘못 넣었어요. 아이고 여기다가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 거고요. 우리가 이제 여기 마우스 처리하는 것까지 끝났으니까 이제 다른 거 조금 더 추가하도록 할게요. 일단 그리는 거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그리는 건 우리가 여기 다 작업하고 나면 리드로우가 걸리면 이제 뭐가 발생한다고 했어요? 온드로우 함수가 이제 호출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클라이언트도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근데 온드로우 코드가 서버랑 클라이언트는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보여주는 건 똑같이 보여주는 게 맞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넣고 서버 거도 그대로 가져와서 그죠, 여기서 달라질 게 없을 겁니다. 똑같이 넣을게요. 서버 쪽 거 가져와서 이렇게 작업하시면 돼요. 배경 지우고 주고 헤더 넣고 잠깐 점검만 할게요. 되는지 맞는지. 헤드 노드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UKI에 하고 사각형 그리고 여기 이제 사용자 키워드 먼저 출력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 여기 달라지네요. 사용자 정보 출력했는데 이제 P유저라는 게 없죠. 그죠? 이 클라이언트 쪽은 그 유저 네임을 그냥 우리가 따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유저 네임을 따로 받았으니까 여기 언더바 이렇게 해서 C 스트링으로 갖고 있잖아요. 지금 LX 스트링으로. 그래서 이렇게 스트링 해서 이렇게 스트링인데 이렇게 하고 이것도 똑같죠. 여기다가 요거 엔터 칠게요. 너무 뭐 앞으로 길어지니까.
스트링 랭스 이렇게 작업하겠습니다. 아이고 점이죠. 화살표가 아니라 get length죠. get length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서버 쪽에서는 사용자 정보 갖고 있으니까 거기 있는 이름이랑 길이 이렇게 쓰면 되는데 클라이언트는 그렇지 않죠. 클라이언트는 지금 우리가 받을 때 사용자 정보가 없으니까 문자열로 받아서 이렇게 문자열로 지금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에서 당연히 이제 그렇게 작업을 하도록 바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두 가지 정보 있죠. 요거 두 가지 추가로 들어온 거. 요거 이제 서버가 주는 거고 32비트 두 개로 주는 걸 이제 하나는 뭐 30비트 하나는 8비트로 그냥 이게 어차피 8비트 크기라 이렇게 이제 받도록 할 건데 요건 여기서 이제 관리할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외부에서 여기다 넣어줄 수 있어야 되니까 소켓 쪽에서 그럼 여기 함수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void set key info 뭐 이런 식으로 하나 추가할게요. int 32의 포인터 어차피 32비트 두 개로 날라올 거니까 요죠 info 이렇게 자신을 위한 고유 정보 값을 저장하는 함수죠. 저장한 함수. 이게 어떤 거냐면요. 서버 쪽에 보시면 우리가 서버 그 처리할 때 그러니까 사용자가 자기 키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get my key 이렇게 보내주면 이렇게 32비트로 그 주소를 인테저로 바꾼 거랑 레벨이랑 이렇게 해서 32비트 두 개로 묶어서 your key라고 하면서 서버가 보내주잖아요. 이게 이 서버 쪽입니다. 서버가 클라이언트로 보내주잖아요. 이거 받아서 이 정보에 두 개 있죠. 이 두 개를 내가 넘겨받을 함수가 이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걸 사용해서 작업을 할 거고요. 그럼 요거 이제 넣어줘야 되겠죠. 여기다가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32비트 두 개로 들어올 거니까 첫 번째가 그 유저 키거든요. 그러면 여기다 m my key 자기 거 그죠? m my key 이렇게 하고는 이 첫 번째 값을 그냥 강제로 넣어줄 거예요. 첫 번째는 두 번째 값은 m 유저 레벨 유저 레벨인가 아닌가? my 레벨인가요? m my 레벨 두 번째 거는 요거죠. 여기다가 두 번째 거니까 다음에 있는 애니까 사실 뭐 여기서 플러스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고 그냥 다음 걸로 넘어왔을 때는 그거 하는데 여기다가 그건 하시는 게 낫죠. 유인트 8 확실하게 1바이트만 쓰겠다고 그죠? 2바이트니까 여기다 안 그러면 이거 하지 말고 더하기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플러스 하면 다음 걸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자기 고유값들을 이제 미리 백업을 이렇게 해두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서버 쪽에서 보내주는 스트림 데이터 있죠. 그 작업 처리하는 걸 또 해야 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 바뀔 때마다 인코드 데이터 프롬에서 이 정보가 그죠? 이 정보가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로 전송되잖아요. 그럼 그걸 이제 우리가 풀어서 클라이언트가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아까 버그가 생길 수 있다고 제가 이야기 드린 거예요. 이 과정에서 이 주소가 바뀔 수 있으니까 우리가 클릭했을 때 주소를 기억해 놓고 작업을 하게 되는데 다른 사용자가 막 움직이면 그 바뀐 정보가 넘어와서 내 걸 다 지우고 다시 작업할 거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지금 2고 스텝 3 할 때 제가 설명을 또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서 서버가 이제 그 뭐죠 키워드 목록을 스트림으로 만들어서 보내는 거 이제 풀어내는 작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처리해주는 함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업데이트 키워드 인포 그죠? 이렇게 하나 함수 만들게요. 이제 밖에서 줄 건데 밖에서는 스트림으로 줄 거니까 아이고 이거 왜 깔려 내려갔냐? uint 8 서버에서 받은 거 그냥 바로 넘겨줄 거예요. 이쪽으로 그러면 ap 데이터에다가 uint 32로 a 데이터 사이즈 이렇게 서버에서 보내준 키워드 정보를 갱신하는 함수 그죠? 갱신할 때 사용하는 함수겠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 푸른 코드를 집어넣어야 돼요. 여기서 그러면 이제 그 스트림 이용해서 아까 우리가 이거 풀려고 요거 넣어놨잖아요. 이거 스트림, 그죠? 요거 이용해서 한번 키워드 스트림을 한번 푸른 코드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이거에다가 먼저 그 원래 기존에 갖고 있던 거 리셋해야 돼요. 계속 이거 반복해서 이 클래스를 쓸 거니까, 그죠? 이전에 받은 것들 정보를 내가 갖고 있을 테니까 리셋해서 지워버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쪽으로 사용자 정보가 넘어온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내가 이미 이걸 다 파싱한 것처럼 갖고 있는 게 맞으니까 저걸 이제 여기다 넣어놔야 돼요. add user data 일단 넣어놓고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add user data를 해서 여기다가 요거랑 a data size 이게 서버에서 받은 정보를 분해하기 위해 대입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서버에서 받은 정보가 얘니까 그걸 이제 여기 넣어서 하는 거고요. 얘는 이제 정보 리셋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넣기 전에 키워드 리스트는 어떻게 되겠어요? 기존에 사용하던 건지 잘못됐으니까 지워주겠죠. 이렇게 키워드 리스트 delete 올로드 이렇게 해서 기존 거 삭제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거해버리기 때문에 내가 마우스로 움직이려면 어떤 걸 클릭해서 움직일 때 그거의 주소를 갖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서 지워버리는 거죠. 여기서 지워버리면 저 mp selected 아이템은 의미 없는 데이터가 되면서 진짜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이긴 한데 어차피 노드 주소가 다 있으니까 지울 때 이렇게 지우지 않고 노드 주소를 비교해서 이미 존재하는 것들은 좌표 정보만 업데이트하거나 아니면 그 내부 데이터만 업데이트하고 메모리를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제가 스텝 2에서는 아직 안 하기로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한번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여기 100% 문제가 생길 거거든요. 얘가 결국 여기에 영향을 줘서 그쵸, 당연히 여기에 영향을 주겠죠. 줘서 문제가 될 테니까 요거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소개하는 거랑 비교해서 이제 공부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요거는 다음 단계로 넘길게요. 그 다음에 받았으니까 여기다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그 여기 있는 정보를 꺼내와서 하나씩 꺼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꺼내오는 기준은 뭐냐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는 시작과 끝을 따로 계산하기 애매하니까 파싱하는 걸 여기 스트림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작업하도록 할게요. 처리할 수도 있고 이게 키워드 스트림에 보면 현재 어디까지 분해했는지에 대한 주소를 반환하는 함수가 있어요. 그게 getOutpost라는 함수가 있거든요. 이 함수가 get key inputs m 키워드 스트림에 get inputs는 입력된 정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분해하는 그 주소가 입력된 마지막 주소보다 작으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add user 데이터를 해버리면 이 값이 add user 한 이 크기만큼 주소가 이미 증가되어 있어요. 여기에 이걸 했으니까 add 했으니까 그래서 얘가 이미 값이 저 뒤로 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처음에는 이제 제일 앞쪽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분해하면서 주소가 뒤로 이동할 테니까 아웃포스가 인포스보다 작을 때는 계속 분해하는 중이라는 뜻인 거고 아웃포스가 인포스랑 같거나 더 커지면 이제 분해가 다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꺼내면서 그죠? 스트림 데이터에서 데이터를 하나씩 꺼내면서 더 이상 있는지 없는지를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분해하면서 남아있는 데이터가 있는지 체크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분해하면서 하나씩 분해하면서 정보를 분해하면서 남아있는 데이터가 있는지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족된다면 계속까지 남아있다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이제 얘는 스트림 분리하면 무조건 이 주소는 바뀌기 때문에 계속 이제 하다가 결국은 다 분해가 끝나면 이제 끝나겠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분해할 때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가 UKI죠. 포인터 P 이렇게 간단하게 쓸게요. 그래서 P는
일단 UKI 노드 하나 저장해야 되니까 UKI 이렇게 하나 저장하기 위한 걸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스트림 키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를 반대로 열로 이쪽으로 저장해야 되겠죠. P 유저 키, 그러니까 제일 앞에 유저 키부터 들어오잖아요. 응? 아, P의 유저죠. P의 유저 키. 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건 사용자 구별 키값부터 받는 겁니다. 요렇게. 그러니까 노드 하나 정도를 서버가 보내준 스트림을 분해하는 거죠. 서버 거랑 비교해서 보면요. 서버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유저 키 이렇게 넣었잖아요. 그죠? 넣었고요. 그 다음에 노드 키도 하나 넣어줬죠. 그러면 우리가 노드 키도 꺼내야 되겠네요. 그죠? 이것도 똑같이 여기 와서 여기 아니다.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게 대입이 아니라 반대로 되겠죠. 반대로 이렇게 하고 요건 필요 없죠. P에 노드 키 이렇게 노드 키 노드 구별 키값 얻기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내준 거에 반대 순서로 쭉 다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보내줬으니까 나는 노드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문자를 LX 스타일이 아니라 8바이트, 그러니까 1바이트, 그 다음에 문자를 이렇게 넣었으니까 반대로 요거 읽는 것도 사실 반대로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문자의 길이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자의 길이부터 얻으면 되겠죠. 그래서 변수가 하나 더 필요하겠네요. LX 스트림이 바로 못 넣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사용자 이름 길이에 대한 변수를 이렇게 받는 거예요. 아, 인트가 아니죠. 유인트 파일로 받아야 되겠죠. 실수를 많이 하겠네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8비트로 지금 전송되었으니까 UTF-8, unsigned int 8, 그죠? unsigned 캐릭터로 받으셔야 돼요. 그럼 이게 사용자 이름 받는 거죠. 사용자 이름의 길이는 uint 8로 저장되어 있고, 이게 넓문자 길이 제외입니다. 넓문자 제외 길입니다.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와 있으니까 이제 이걸 받았고, 이제 실제 문자를 또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사용자 이름을 우리가 내부적으로 그 소켓이 관리하는데 소켓이 32개까지인가 최대로 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거 이름을 스트링으로 받을 필요 없고요. 그냥 이걸 해도 돼요. 근데 좀 안전하게 나중을 위해서 64 정도로 이제 좀 키워서 받을게요. 그러니까 사용자 이름을 동정할당 안 하려고 저렇게 하는 겁니다. 어차피 서버의 이름 길이가 고정되어 있어요. 저 이상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할 거고, 여기다가 네임을 받을 텐데 이렇게 받으면 안 되겠네요. .get 유저 데이터 이렇게 해서 누구한테 받을 거냐면 네임한테 받을 건데, 이름 길이 알고 있죠. 우리 받았잖아요. 이거에 유니코드니까 곱하기 2까지 해서 이렇게 하면 사용자 이름을 얻는 거죠. 사용자 이름 얻기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LX 스트링으로 되어 있는 유저네임을 우리가 만들어 놨잖아요. 여기 보면 받으려고 이렇게 유저네임이라고 이렇게 LX 스트링 했죠. 여기다가 지금 이 지역 변수로 받은 랭스랑 네임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름 길을 다시 계산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P의 유저네임 점 setString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네임에다가 이 길이만큼 넣어달라 이렇게 하면 사용자 이름 정보 저장하는 겁니다. 유저네임에다가 저장을 시켰고요. 그 다음 키워드 정보 있죠. 키워드 정보는 LX 스타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하면 되냐면, LX로 들어가 있는 스타일로 들어가 있는 거 P에, 이거 제가 사실 하나로 맞출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다양한 스타일을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건 따로 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 문자열 이렇게. 그러니까 LX로 들었으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저장할 때도 이게 ln 이렇게 안 하고 유인트 파일 스타일이 아니라 인트 스타일로 저장했으면 읽을 때 그냥 이렇게 읽으셔도 돼요. 이걸 한 번에 읽어도 되는데, 그거는 이제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볼 수 있게끔 하려고 제가 그냥 안 바꾼 거예요. 안 바꾼 거니까 요렇게 그러니까 저장하는 쪽에서 얼마나 신경 쓰느냐에 따라서 쓰는 사람은 달라진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그 인코딩 하는 사람이 조금만 신경 써가지고 아 이거 뭐 8바이트 8바이트 낭비하는 거 3바이트 정도야 이렇게 해서 LX 스타일로 내서 보내줬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여기서 그냥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설계의 기준이 있는데요. 뭐냐면 결국은 클라이언트 쪽 사용자가 잘하는 사용자면 막 그냥 이렇게 하셔도 돼요. 하셔도 뭐 알아서 다 하실 테니까. 근데 클라이언트 작업하는 사람이 너무 초보들이 많다. 문제 여지가 크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아무리 설명해도 실수할 거거든요. 그럼 서버에서는 이제 LX 스타일로 해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정답이 있다기보다는 사실 그 클라이언트 개발자의 능력치를 좀 보고 감안을 해서 서버에서 작업해 주시는 게 더 좋긴 하죠. 근데 뭐 클라이언트 분이 잘하시면 그냥 이렇게 해도 그냥 알아서 할 겁니다. 할 거고 뭐 그냥 이렇게 하든 알아서 할 거고요. 사실은 메모리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얘가 더 메모리 데이터 서버가 전송할 때 메모리가 더 적잖아요. 그죠? 아직 뭐 압축 같은 개념을 안 썼지만 더 적잖아요. 적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쓰는 게 더 효율적이긴 한데 그죠? 그냥 클라이언트가 이거 감당 못하는 상황이라면 좀 배려해서 이런 스타일로 보내주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서버 설계하시는 분이 감안해서 작업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사각형 좌표도 그러니까 셋으로 들어왔으니까 마지막도 여기다가 사각형 좌표는 P에 렉트 그죠? 사이즈 오브 렉트 사이즈 오브 렉트 SB죠. 렉트 SB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에 키워드 입력 넣기 키워드 입력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이게 끝난 게 아니죠. 이렇게 하고 나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 키워드 리스트에다가 지금 우리가 작업한 거 추가해 줘야 되겠죠. 점 add node 하고 p 이렇게 그죠? 불리한 키워드 정보를 연결 리스트에 추가 이렇게 하고 이제 다 이게 이렇게 되면 쭉 돌면서 다 분리할 거 아니에요. 분리하고 마지막에 뭐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다가 리드로 그래서 한번 받으면 리드로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키워드 목록을 화면에 출력 이렇게 하면 이제 사실상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우리 여기 얘가 해야 될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쪽에서 키워드 레이아웃이 해야 될 작업은 다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 문제 있죠. 이거 문제 될 겁니다. 100%. 뭐 때문에 이 코드 때문에 문제가 될 겁니다. 요거는 스텝 3에서 해결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어떤 문제인지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여기 지워버리면서 이 주소가 유효해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 되겠죠. 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어떻게 풀면 좋을 것인지 그리고 제가 스텝 3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4번. 그리고 이제 요거 이제 쓰는 코드 이제 만들어야 되겠네요. 다 끝났으니까 이제 서버 쪽에 가서 대화 상자 쪽에 가서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클래스를 이제 추가해야 되겠죠? 여기다가 넣고 변수명을 뭐라 할까요? m 키워드 레이아웃 그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맞아 프로토콜을 이 두 개가 아니죠. 서버 거랑 맞출게요. 깜빡할 뻔했네요. 여기 늘어났잖아요. 3개 4개 더 요거를 클라이언트도 똑같이 맞춰야 되겠죠. 이렇게. 왜 이게 뭡니까? 내 키 달라. 그래 너 키가 이거다. 이거는 서버가 주는 거죠. 너 레이아웃 바뀌었으니까 반영해. 요걸 뭐야? 내가 지금 특정 키워드 옮겼어. 요걸 이제 서버로 보내는 요 네 가지가 우리 저번 시간에서 서버 작업할 때 정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클라이언트하고 원래 약속해서 해야 되는 거고 뭐 협의해서 해도 되고요. 아니면 뭐 서버가 더 잘하시면 서버가 다 작업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클라이언트한테 맞추라고 이렇게 전달하셔도 되는 거고 보통 이제 협의해서 보통 맞추죠. 이렇게 작업을 하면 됩니다. 요건 이제 이미 맞춰진 거니까 제가 그대로 가져왔고요. 그럼 이것도 반영하는 코드가 필요하겠죠. 일단 이제 먼저 생성부터 해 놓겠습니다. 온이니셜 다이얼로그에서 생성하면 되겠죠. 여기다가 서브 클래식 하고 여기다가 그냥 넣을게요. 심플 크리에이트 하시고 여기 첫 번째 인자가 부모 거니까 이거 왜 이게 나와 있지? 요걸 쓸 거죠? 부모 거니까 디스가 넘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뭐야?
왜 안 보여줘? 헐. 가이드. 그다음에 이름이구나. 가이드 이름. 우리가 이름을 뭘로 했지? IDC 뷰렉트로 했죠. 뷰렉트 하시고 그다음에 아이디는 뭐 뭘로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저는 26001번 이렇게 줄게요. 이게 이 윈도우가 사용할 고유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윈도우가 사용할 이렇게 줬습니다. 키워드 목록을 편집할 창이죠. 생성. 그리고 이거 만들었으니까 디스트로이에서 반드시 지워야 되겠죠? 디스트로이 여기서 뿅 점 디스트로이 이렇게 지워주시면 됩니다. 편집창 지우는 거까지 들어갔고요. 이제 뭘 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로그인을 내가 성공을 했을 때 서버한테 내 키 달라 하는 코드 보내줘야 되잖아요. 서버 쪽으로 나 지금 키가 필요해, 키 주세요 라는 거를 보내는 작업을 먼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작업을 어디서 하면 좋으냐면 로그인 했을 때, 내가 로그인을 성공하고 나면 여기 밑에서 보낼게요. 뭐라고 그러냐면 send frame 데이터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클라이언트 정보를 이용해서 보낼까 m 클라이언트 컴마 보내고 여기다가 우리 키 값이 이름이 뭐였지? 이거 아닌데 저장 한번 하겠습니다. 내 키 달라는 거 요거죠. 내 키를 요청하는 정보를 여기다 보낼 거예요. 하고 뭐 데이터는 따로 보낼 거 없습니다. 나는 그냥 내 로그인 정보로 서버가 확인이니까 내가 보내면 내 보낸 정보 갖고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따로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나 추가로 보낼 정보가 필요 없다는 뜻으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쓰시면 되죠. 여기다가 자신의 고유 키 정보를 요청하는 겁니다.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면 서버가 보내주겠죠. 너의 키가 뭐다 이렇게 보내주잖아요. 뭘 보내준다고 했어요? 여기에서 요 키라는 걸 보내준다고 했죠.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여기 밑에다 하나 더 넣어서 여기 요 키를 작업하면 돼요. 서버가 보내준 사용자 고유 키 정보를 처리하는 거죠.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32비트 2개 들어오는데 그거 그냥 누구한테 넣어주면 되겠어요? 아까 키워드 레이아웃에 넣어주면 된다고 했죠. 우리 함수 만들어 놨으니까 setKeyInfo인가? 그 함수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m 키워드 레이아웃 점 setKey 맞죠? keyinfo 이렇게 놓고 우리가 넘겨받은 거 그냥 주면 돼요. 리시브 데이터에 들어있으니까 여기 이렇게 넣어서 이게 uint 32로 들어온 거잖아요. uint 32의 포인터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사용자 정보를 원래 이제 소켓 프로그램하면 이만큼 안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다 사이즈 체크하고 유효성 체크하고 해야 되는데 이건 지금 예제 수준의 프로그램이라 그런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하지 않을 거고요. 클라이언트는 사실 안 해도 되죠. 서버 쪽에는 원래 그런 작업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쪽에서 야, 내가 30바이트 보낼 거야 이래놓고 뒤에 헤드에는 30바이트 보낸다 놓고 뒤에는 10바이트만 보낸다든가 아니면 더 많이 보낸다든가 이렇게 해서 서버 죽이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래서 서버 쪽에서 작업하려면 그거 다 체크해야 돼요. 오만 그 에러 상황을 다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 좀 예외니까, 그러니까 예제니까 제가 좀 그런 부분은 그냥 감안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그 LXMFC가 제공하는 소켓 서버가 어느 정도는 커버할 거예요. 그 부분에서 커버를 하고 잘못된 것들은 잘못된 걸 처리를 할 텐데 그래도 다 100% 처리됐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그 서버 쪽 작업하시는 분이 프로토콜 안 맞는 게 이제 속이는 프로토콜이 들어올 수 있죠. 그런 걸 해서 방어하는 그런 메커니즘은 나중에 좀 더 공부하셔서 익히셔야 돼요. 자, 이렇게 이제 키 정보가 들어갔어요. 이제 뭐만 하면 되냐면 이제 그 서버가 뭘 주냐면 이거 주겠죠. 서버가 요거 업데이트 됐다고 날려주잖아. 브로드캐스팅. 요거 이제 내가 푸는 걸 함수 만들어 놨으니까 호출해서 저것도 작업해야 되겠죠. 이게 뭐냐면
서버가 키보드 레이아웃 정보 바뀌었다고 나한테 보내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요게 넘어왔다는 건 키워드 레이아웃 서버가 보내준 키워드 목록이죠. 처리해야 되는 거죠. 요게 그죠? 뭐만 하면 됩니까? 여러분들 딱히 뭐 할 건 없어요. 여기다가 뭐만 해주면 되냐면 아이고 여기 점 우리가 아까 업데이트 레이아웃 윈도인가? 아닌데 업데이트 키워드 뭐였는데 업데이트 여기다 키워드 인포. 여기에서 첫 번째 게 이제 수신된 거 이거 넣어주면 되고요. 두 번째 거는 받은 사이즈 커런트 사이즈 데이터 사이즈. 그러니까 서버가 보내주는 그 스트림 데이터 있죠. 시작 주소와 전체 크기를 이렇게 받은 걸 이렇게 넣어주면 이제 그 클라이언트 정보가 서버가 보내준 거 업데이트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 해주면 이제 돌아는 가는데 아직 하나 남았어요. 뭐가 남았냐면 내가 보낸 거 처리하는 게 지금 없네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거 움직여서 업데이트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뭘 했냐면 아까 업할 때 24,001번 이거 바뀌었을 때 대화상자로 이제 포스팅하는 거 넣어놨잖아요. 그러면 대화상자 쪽에서 이걸 받아서 처리하는 코드가 있었는데 지금 그게 없어요. 그거까지만 넣으면 끝납니다. 딱 1시간 안에 끝나네. 이렇게 작업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지금 클라이언트가 자기가 만든 노드거나 아니면 자기가 만들지 않았더라도 자기가 어드민 운영자 이상이라서 편집을 했다면 그걸 이제 서버 쪽으로 보내가지고 서버 쪽에도 갱신이 되게끔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24,001번 그죠? 이게 뭐냐면 특정 키워드를 편집한 겁니다. 그죠? 키보드 레이아웃에서 편집하면 이제 이쪽 들어오죠. 근데 무조건 보낼 게 아니고요. 어떻게 됐습니까? 먼저 M 클라이언트가 일단 그 커넥트 됐는지부터 확인해야 돼요. 커넥트만 됐다고 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뭡니까? 로그인 됐는지를 확인할 거예요. 이게 제일 안전합니다. 그죠? 이게 로그인 여부 확인. 그죠? 내가 서버에 지금 로그인 되어 있는지 여부를 먼저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보낼 거예요. 보내는 게 뭘 보내냐면 여기하고 여기 뭐 들어있어요. 여기 좌표 들어있고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죠? 노드 정보 들어있던가? 누구 아무것도 안 들어있네? 여기서 받는 게 아니지. 서버랑 좀 다르게 해야 되겠네요. 이거를 아까 서버 거랑 똑같이 했는데 서버랑 똑같이 하면 안 되겠어요. 시간이 오버 되겠는데? 1시간이? 여기 작업을 할 때 아까 제가 안일하게 했네요. 여기 업할 때 여기 보내줘야 될 정보가 있어요. 여기 24,000이면 여기 서버에서는 그냥 상관이 없는데 서버를 한 번에 다 보내줄 거라. 근데 클라이언트는 보낼 때 내가 그 옮긴 애 시작 좌표랑 그걸 같이 해야 되겠네요. 여기다 make w 파람 그죠? make w 파람 해서 여기다가 그 mp selected 아이템에 rect.x 이게 그 워드 파람을 두 개씩 쪼개서 쓸 겁니다. 여기는 1시간 조금 오버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어요. 하고 여기 사이즈 그러니까 L8M에는 뭐 넣을 거냐면요. 노드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노드를 옮겼다라는 걸 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L8M에는 mp selected 아이템의 노드키 이걸 깜빡했네. 이렇게 전송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게 뭐냐면 결국은 서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용자 트랙이 아니죠. 서버에 그죠? 그러니까
서버에서 클라이언트한테 줄 때는 그냥 전체를 다 줄 거기 때문에 딱히 뭘 선택했다 이걸 알릴 필요가 없는데, 클라이언트는 내가 어떤 노드를 어디로 옮겼어요 라는 걸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노드를 옮겼는지를 L파람에 넣어서 보내줄 거고요. 그 다음에 W파람에는 내가 어떤 노드를 몇 컴마 몇으로 옮겼습니다 라는 걸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make W파람 이용해서 하위 16비트에다가 X좌표, 그 다음에 상위 16비트에다가 Y좌표 이렇게 넣어서 이제 보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내면 이 정보를 이제 여기서 받아서 이제 처리를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면 W파람 1파람을 32비트로 묶어서 여기다가 send 데이터 두 개를 보낼 건데요. 여기다가 uint 32에 W파람, 그 다음에 uint 32에 L파람, 이렇게 요정 올려준 거죠. 여기에 이제 어떤 노드인 거 선택한 건지 들어올 거고, 여기는 이제 몇 컴마 몇, x 컴마, 그러니까 그 키워드가 몇 컴마 몇으로 이동했는지 그 정보가 여기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넘겨줬잖아요. 방금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그죠? 이걸 통해서 어디로 이동했는지, 그죠? 이렇게 했으니까 요 받은 거를 이제 서버로만 보내주면 됩니다. 그럼 다 끝났어요. 여기다가 send frame data, 이거 그냥 가져올게요. 응? 이거 전송하는 거 아까 썼는데 요거다. 보내는데 이제 요거를 써주면 되죠. 여기에다가 써주고, 여기에는 사이즈 오버 하나 써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변경된 노드 정보를 전송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다 끝났죠? 이렇게 하면 아이디도 딴 걸 써야 되죠. 큰일 날 뻔했네요. 아이디는 내가 바꾼 거, 유저 무브 키워드,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이렇게 하면 이제 내가 그러니까 이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내가 어떤 키워드를 옮겼어, 옮긴 정보는 여기 들어있고 이 크기야 라고 이렇게 보내주면 이제 좌표랑 어떤 노드를 어떤 좌표로 옮겼다라는 정보가 이제 다 당겨서 넘어가는 거죠. 근데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거 똑같이 이제 여기서, 그죠? 작업된 내용입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다 됐으니까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긴장해서, 그죠? 하나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바뀐 거 서버 접속 하면 이제 딱 나오죠? 움직이면 죽었다. 뭐가 잘못됐네요. 전송하면서 죽었어요 지금. 제가 실수한 게 하나 있네요. 어떤 걸 쓸 수 있냐면 이거 널로 바꿔놓고 지금 작업했어요. 서버 거 가져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있네요. 왜냐면 이걸 지금 널로 바꿔놓고 있었잖아요. 기존 서버에서는, 서버 코드에서는 저렇게 해도 상관없었던 게, 서버는 이거 어차피 널 영영 넘어갔거든요. 어디 갔지? 여기 보시면 여기서, 그죠? 여기 널 해도 상관없던 게 여기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상관없었는데, 클라이언트는 지금 이걸 쓰잖아요. 여기 이거만 쓰는 게 아니라 여기 요거 쓰잖아요. 그죠? 쓰는데 이 널이 위쪽에 있어서 지금 죽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것만 하면 괜찮아질 거예요. 서버 거 쓰다가 뒤에 숨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움직이면 괜찮을 겁니다. 이렇게 잘 되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로그인해서 확인할게요. 이제 얘는 테스트 계정으로 로그인할게요. 테스트 하면 이제 테스트는 레벨 체크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드민은 다 움직일 수 있죠. 다 움직일 수 있는데 테스트 같은 경우는 자기 것만, 요것만 움직일 수 있겠죠. 그죠? 안 보이네요. 옆으로 좀 옮겨놓고, 그죠? 잘 움직이죠? 딴 거는 못 움직여요. 그죠? 이제 확대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컨트롤에서 확대도, 그죠? 자기 거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다 됩니다. 이렇게 하면 끝났어요. 제가 서버 거 옮기다가 실수를 또 하고, 저 오늘 여기 제 집에서 뭘 넣고 하는데 자꾸 쿵쿵쿵거리는 이 층간 소음이 좀 있어가지고 소리가 녹음이 좀 됐을 텐데, 좀 신경 좀 쓰지 마시고 그냥 좀 이해 좀 해주시고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클라이언트 쪽 제가 오늘 하려고 했던 것까지는 다 지금 작업이 끝났고요.
아까 문제 하나 있었던 거 있죠. MP 셀렉트가 지워지면서 생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제가 스텝 3로 연결을 해서 조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스텝 2였고요. 이제 서버랑 이제 클라이언트가 붙어서 서로 이제 키워드 정보 움직이면서 그죠? 이렇게 움직이면서 아이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편집하고 뭐 채팅으로 그건 무슨 의미야?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이야기하면서 몰라. 아이고 몰라.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제 사용자들이 붙어서 자신의 키워드를 이제 서로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이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까지 이제 테스트하는 이제 버전이 나왔으니까, 그죠? 아직 문제가 좀 있겠지만 테스트하는 버전이 나왔으니까 요거 갖고 이제 기존에 우리가 서버는 4까지 갔잖아요. 스텝 4까지 간 요거를 같이 이제 같이 이제 테스트하면서 이렇게 실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 서버는 4, 클라이언트는 2까지 가지고 실습 충분히 하시고요. 아까 제가 문제가 되는 클라이언트 쪽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있죠. MP selected data 그 아이템 그거를 여러분들도 고민하셔서 한번 직접 수정도 해보시고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붙어서 한번 해보시면 바로 에러 날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거 좀 수정을 해서 한번 테스트 해보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요거 다음 이제 클라이언트 3 스텝 3 제가 한번 더 연결해서 진행할 텐데 일단 요건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충분히 실습하시고 스텝 3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